여러분 패션으로 치면 누구나 다들 하나쯤은 갖고 있는 그런 기본템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흰 티라든지 뭐 기본 슬랙스, 기본 데님 이런 식으로 유행 안 타고 갖고 있으면 계속 손이 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런 패션템에서 기본템에 관련된 영상들은 끝도 없이 많이 올라오는데 또 의외로 뷰티템에서는 그런 영상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뷰티템들도 딱 최소한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딱 두고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막 뷰티에 입문을 해가지고 어떤 화장품부터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얘네를 딱 갖추고 있으면 절대 실패 없다 하는 진짜 뷰티 기본템들만 모아가지고 추천해드릴게요. 반짝 유행하는 제품들 말고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손이 갈 그런 제품들. 기본 음영템이나 기본 블러셔 같은 그런 색조템부터 툴, 그리고 중요한 기초까지 싹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이 기본템이라는 주제에 맞게 뭐 퍼스널 컬러나 피부 타입, 취향이 그렇게 호불호가 타지 않을 만한 제품들만 모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건져가실 거 되게 많으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늘 무난하게 데일리로 할 수 있는 기본 음영 섀도우 팔레트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버전은 제가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얘는 16개나 들어가 있는 완전 그냥 풀소유 음영 팔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난 근데 16개짜리 있어봤자 다 쓰지도 못하는, 난 미니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구짜리 팔레트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16구짜리 먼저 보여드리면은, 일단 오늘 이 아이 메이크업도 이 팔레트로 했고요. 제가 진짜 이 색조 메이크업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음영 팔레트들이 온갖 브랜드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얘가 최고예요. 일단 오늘 주제가 기본템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너무 노랗거나 뭐 너무 쿨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딱 그 중간 느낌을 너무 잘 잡았다. 그리고 구성도 봐봐요, 여러분. 여기 이런 컬러들은 베이스로 쓰기 좋지, 그리고 여기 이런 컬러들은 중간 음영으로 쓰기 좋지, 그리고 이런 딥포인트 넣기도 좋지, 그리고 아이라인 풀어주기도 좋지, 그리고 여기서 킥은 이렇게 쉬머도 하나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콕 해주기도 좋다. 우선 가장 밝은 컬러들 믹스해가지고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음영감 있는 컬러로 눈두덩이랑 삼각존 부분까지 살짝 같이 넓게 발라주고, 그리고 조금 더 붉은기 있는 컬러랑 조금 더 딥한 컬러 믹스해가지고 포인트 넣어주고, 그리고 핑크빛 도는 컬러들 믹스해서 애교살에 통통하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에는 정말 예쁜 이 쉬머 펄 포인트로 콕 넣어주고, 아이라인 그린 후에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로 아이라인 샤샤샥 풀어주면 이렇게 완벽한 음영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진짜 컬러 조합도 너무 예쁘고, 이게 또 발색이 너무 진하게 돼도 문제거든요. 다루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적당히 훌렁훌렁하게 올라가면서 발색이 그렇다고 아무리 올려도 안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아니면서 딱 모든 게 딱 적당해요. 그래서 기본템으로 16구짜리 이런 좀 멀티 팔레트 사실 분들은 웬만하면 이 웨이크메이크 30호로 기본 음영템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이렇게 16구짜리 있어봤자 컬러를 다 쓸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또 추천해 드려볼게요.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거 너무 획기 도는 거 아닌가요? 너무 쿨 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nope. 아닙니다. 이 5구짜리 팔레트가 이 16구짜리 팔레트에서 엑기스 음영 컬러들만 싹 갖고 온 다음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인데요. 이건 진짜 구성이 심플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컬러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 오늘 아이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어떤 구성으로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 때 있죠. 그냥 만사 다 귀찮을 때, 그럴 때 그냥 휘뚤 맛뚤로다가 그냥 이걸로 싹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바웃톤 팔레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밀착감이 남다르거든요. 백화점 음영 팔레트들 쓰는 것처럼 진짜 착 밀착되듯이 발리는 게 있어요. 지금 베이스 컬러 여기다가 싹 바르고 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발리는지 아시겠나요? 진짜 눈에 착 붙듯이 싹 잘 발려가지고 이 밀착감이 아주 좋습니다. 고급진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써도 실패 없는 음영 팔레트 찾으시는 분들은 이 웨이크메이크 클래시 누드 블러링이나 어바웃톤 던 이 두 개 좀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템은 제가 립 펜슬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정말 좀 슬픈 이야기지만 저도 한때 저희 브랜드에서 립 펜슬을 야무지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했던 그 정도로 이제 립 펜슬의 진심인 여자인데요. 슬프게도 이제는 조금 단종이 돼가지고 저도 저희 거를 못 쓰고 이제 다른 브랜드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다른 것들 정말 많이 써봤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사 립 펜슬은 바로 바닐라코 립 펜슬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라인에도 약간 모브기 도는 것도 있고 약간 로즈기 도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나는 어떤 립을 발라도 그냥 딱 립 펜슬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싹 바르고 싶어, 기본 컬러 추천해줘 라고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누드 베이지. 이게 바른 직후에는 조금 진해 보이고 좀 더 많이 웜해 보이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막상 입술에 바를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샤샤샤샤샤 우리가 풀어가지고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딱 원래 사람이 본연을 갖고 있는 그런 입술 음영 컬러처럼 싹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뭐 웜한 컬러를 바를 때든 쿨한 컬러를 바를 때든 그냥 립펜슬 고르기 귀찮다 할 때는 그냥 이 누드 베이지 립펜슬을 쓰면 돼. 오늘 제가 이 메이크업 할 때도 윗입술 위주로 확장을 이걸로 시켜준 거거든요. 윗부분에 이렇게 싹싹 발라주는데 일단 발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이렇게 블렌딩 해주고 나니까 이게 립펜슬로 확장한 느낌이 거의 없이 원래 갖고 있는 입술 음영처럼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바른 틴트 이렇게 싹 발라주고 그 다음 이렇게 같이 섞어줍니다. 이렇게 믹스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립펜슬은 잘 섞여요. 이렇게 해주면 예쁜 립 메이크업 끝!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갖고 있으면 어떤 립이든 다 잘 어울리는 그런 기본템으로 쓰기 좋은 컬러인데다가 발림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싹 블러링 시켜주고 나면은 픽싱되고 나서는 또 되게 오래가요. 오래가고 그리고 픽싱되기 전에는 립이랑 같이 섞어서 바를 때도 잘 섞여. 그래서 아주 추천하고 싶은 립펜슬입니다. 완전 립펜슬 깡깡러이기 때문에 저 믿고 써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본템은 바로 이 로션인데요. 사실 요즘에 스킨케어 루틴 좀 각 잡고 하려고 보면은 뭐 워터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르고 세럼 바르고 크림 바르고 뭐 중간에 또 뭐 바르고 엄청 단계가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저는 그렇게 여러 단계 다 챙겨 바르는 거 너무 귀찮고 싫어요. 그냥 딱 기본으로 보습부터 장벽 케어까지 다 되는 거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딱 그런 니즈를 갖고 있다? 저는 진짜 고민도 않고 이 제품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바로 이번에 바이오더마에서 신상품으로 나온 아토덤 페이셜 로션인데요. 일명 30초 급속 밀착 페이셜 로션이래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이 아토덤 울트라 크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순하고 보습력도 좋아가지고 저도 되게 애정하는 제품인데 이 아토덤 라인 자체가 보습 장벽 전문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처음으로 로션 제형으로 만들어갖고 드디어 이렇게 페이셜 로션으로 출시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신제품이래요. 근데 제가 또 런칭 한 달 전에 미리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토덤 얼리버드로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미리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이 로션 딱 써보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건 진짜 호불호 안 갈릴 제형감이다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좀 장벽 강화해주는 로션 하면은 좀 무겁고 기름진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편견도 조금 있었는데 직접 딱 써보니까 전혀 무겁고 기름진 느낌? 진짜 유분기 없이 가벼운 제형감을 너무 잘 잡았어요. 보통 장벽 제품이라고 하면은 피부가 엄청 많이 건조할 때나 겨울에만 좀 꺼내 쓰는 그런 무겁고 꾸덕한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사실 제가 스킨케어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피부 장벽이 제일 중요하다. 장벽 케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듯이 피부 장벽은 사계절 내내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계절 내내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여름철에는 장벽템 어떤 걸로 써야 돼요? 아 무겁고 그런 거 싫어요 싶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렇게 부드럽고 가벼운 로션 제형으로 써주니까 딱 좋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유분감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면서도 바르고 나면 속은 촉촉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남아요. 제가 또 수부지 피부다 보니까 보습력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막 겉에 기름막처럼 남거나 너무 무거운 제품, 답답한 제품들은 손이 잘 안 가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아무리 좋은 크림이어도 무거우면 자연스럽게 양을 줄이거나 아예 생략하게 되는데 이건 한여름에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로션 제형이면서 장벽까지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좋았어요. 피부 타입, 계절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스킨케어를 호불호 없이 기본템으로 추천한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호불호 없이 쓰기 좋은 기본템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게 그냥 피부 타입에 따라서 레이어링 횟수를 다르게 해가지고 쓰면 되겠더라고요. 수부진 제 피부 기준으로 저는 딱 얇게 2번 레이어링 해가지고 발라주면 딱 좋았고요. 지성인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가볍게, 건성인 분들은 저보다 살짝 더 도톰하게 2겹 레이어링 해가지고 발라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딱 다 귀찮고 하나만 바르려 하면 더 로션을 바르셔야 되는 게 제가 또 메이크업 샵을 정말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또 메이크업 샵 가면은 이제 기초 단계를 엄청 다양하게 이것저것 써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로션 제형들로 해가지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가지고 발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에 리치한 크림 두껍게 딱 얹어버리면 피부가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형감들 거의 잘 안 써주시고 이런 가벼운 로션을 얇게 좀 밀착을 시킨 다음에 피부가 조금 건조해 보이는 부분에 좀 더 레이어링을 해주면서 피부를 더 촉촉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쓰면서 저도 뭐 파데랑도 발라보고 비비랑도 발라보고 뭐 세미매트 쿠션
파운데이션이랑도 발라보고 다양한 베이스들이랑 다 써봤는데 어떤 베이스랑 발라도 궁합이 다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샵쌤들이 정말 좋아할 그런 사용감인데 싶더라고요. 가볍고 흡수 빠르면서 레이어링 잘 되는 그런 제형감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도 너무 좋아요. 사실 저녁에야 뭐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기초를 되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여러 단계 바를 수 있겠지만 요즘같이 좀 더운 날이나 아니면 아침에 좀 급하게 나가야 되고 이럴 때는 기초 괜히 여러 단계 바르려고 노력했다가 그거 다 흡수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엉기거나 막 화장 뜨고 밀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다 스킵하고 이 제품만 2번 레이어링 해가지고 발라주고 나서 이 베이스 딱딱딱 얹어주면 이렇게나 화장이 잘 먹는답니다. 진짜 이거 화장해먹 로션으로 뜰 거라고 완전 장담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화장해먹 로션이기만 하지 않다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바이오더마 아토덤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습 장벽 전문 라인이거든요. 완전 글로벌 1티어 보습 장벽 전문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 로션도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독자 성분이 작용해서 이 피부 자체의 방어력을 강화해주고 또 단 30초 만에 피부 장벽에 도달해서 피부 층층이 이 지지막 사이사이를 밀착시켜줘서 30초 급속 밀착 장벽 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피부 장벽부터 탄탄하게 채워주니까 피부 보습량이 162%나 증가하고 또 여기 당당하게 24hour 적혀있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보습을 유지해준다는 피부 임상 결과로도 증명됐다는 거. 그래서 이 로션은 패션으로 치면은 이제 이것저것 유행하는 옷들 사기 전에 미리 구비해두는 질 좋은 기본 흰티 같은 그런 느낌? 피부가 건조할 때나 메이크업 전에 이 피부 결을 좀 매끈매끈하게 만들고 싶을 때나 여름에 더워가지고 크림에 손이 안 갈 때나 여름에도 피부 장벽 제대로 케어하고 싶다 할 때도 꺼내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오늘 딱 주제인 유행 안 타는 뷰티 기본템 이 주제에 완전 찰떡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로미디도 이번 올리브영 쇼케이스 단독 선런칭 때 이 아토덤 페이셜 로션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오니까 이거 한번 꼭 구경 가보세요. 특히 또 8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제가 또 올리브영 라이브에도 출연을 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 다음 추천템은 제가 진짜 이 퍼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에만 한 8개인가 10개인가 어쨌든 엄청 많이 쟁여놓고 쓰는 퍼프인데요. 지금 당장 제 여기 앞에 화장대에만 해도 이렇게 쓰던 게 이제 3개나 나뒹굴 정도로 진짜 여기저기 손 닿는 데에다가 다 두고 쓰는 그런 퍼프인데 이거는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하시는 분들, 글로우하게 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그냥 들이면 되는 기본 퍼프입니다. 제가 또 퍼프도 다양하게 써보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뭐 대왕 퍼프도 써보고 완전 뭐 미니 퍼프도 써보고 막 다양하게 벨벳 느낌, 뭐 완전 글로우하게 발리는 느낌 다 써보는데 얘가 진짜 찹찹찹찹 밀착되듯이 발리는 건 얘가 짱이에요. 얘가 뭔가 품질 대비 바이럴이 막 엄청 많이 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올리브영 그 들어가서 후기들 보시면은 진짜 저처럼 계속 쟁여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계속 재구매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가 보면은 되게 얇고 좀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퍼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 이 퍼프가 먹는 파데나 이런 비비 양이 많지 않으면서 피부에 찹찹찹 너무 밀착이 잘 되게 발리면서도 되게 얇게 발립니다. 이걸로 바를 때 되게 피부에 진짜 쫀쫀하게 딱 붙은 것처럼 아주 얇게 발리고 사실 뭐 이 모양 자체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모양이다 보니까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 뾰족한 부분이 또 제대로 또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요런데 좀 쑤셔가지고 바르기에도 되게 좋아요. 표현이 좀 이상하네. 그리고 일반적인 쿠션 퍼프 대비 이 세로 길이가 더 넉넉하게 길잖아요. 그래서 팡팡팡팡 시간 없을 때 그냥 뚜들뚜들뚜들 해가지고 금방 베이스 완성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매트한 파운데이션도 발라보고 글로우한 파운데이션도 다 발라봤는데 매트한 거는 매트한 대로 뽀송하게 잘 살려주고 글로우한 것도 글로우한 대로 예쁘게 잘 발려. 그래서 오늘 베이스 할 때도 제가 또 찍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딱 세미 글로우 정도 느낌으로 쫀쫀한 비비크림이랑 적당히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가지고 바른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 쫀쫀함을 살려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발라줍니다. 그리고 되게 속 시원하게 팡팡팡 발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또 크기가 막 쿠션 퍼프에 들어가는 크기는 아니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바르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냥 집에다가 두고 이제 좀 오늘 피부 표현 진짜 쫀쫀하게 얇게 밀착되게 하고 싶어, 샵처럼 표현하고 싶어 하실 때는 그냥 이거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퍼프로는 이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퍼프 요거는 너무 더럽긴 한데 이더앤 이 통 루비셀 퍼프 요거 제일 좋아하고 또 이 쿠션 퍼프로 하면은 얘가 완전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좀 보들보들하면서도 참 좋아요.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 얼마 안 하니까.
자, 그리고 5번째 기본템은 또 색조 또 갖고 왔는데, 사실 색조템이 기본템으로 추천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또 퍼스널 컬러 문화가 완전 자리 잡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다들 너무 똑똑하게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들을 갖춰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좀 안 조심스러워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내가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헤라의 발레틱인데 이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그 백화점 추천템에서도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데일리로도 정말 많이 쓰는 블러셔인데, 발색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딱 그냥 뉴트럴 핑크 톤이거든요. 오늘 제가 메이크업 할 때도 이거 통통통통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발라준 건데 정말 예뻐요. 정말. 이걸 제가 진짜 기본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메이크업을 할 때도 블러셔 뭐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그냥 냅다 깔면 되거든요. 그냥 딱 깔면은 얼추 다 맞아. 휘뚤마뚤 쓰기가 너무 좋아. 근데 이런 핑크 컬러들 뭐 이런저런 브랜드에서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 달라요. 저 진짜 색조템들 웬만한 거 다 드럭스토어로 대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헤라의 발레틱은 좀 특별하다.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진짜 화면에는 그 예쁨이 그렇게까지 잘 안 담길 것 같은데, 이 제품 특유의 약간 쉬머리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막 차르르한 그런 일본 블러셔들처럼 막 쉬머 펄이 콕콕콕콕 엄청 박혀있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이걸 딱 발랐을 때 피부가 되게 좀 매끈매끈하게 좀 보이게 해주면서 다른 핑크 블러셔를 발랐을 때와는 다른 그런 좀 차원이 다른 고급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급진 어른 여자 느낌 내고 싶을 때도 되게 잘 쓰고, 사실 그냥 몇 번 더 덧바르면은 조금 더 상큼한 느낌도 올라와가지고 그냥 다양한 느낌으로 다 소화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는 좀 헤라 직원으로 살았던 시절보다 이 뷰티 유튜버로 산 시절이 더 길어가지고 전직 헤라 직원 이거 그만 써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제가 이거 헤라 거 전직 헤라 직원인데 또 내돈내산 해서 쓰는 헤라 템이니까 또 헤라 얘기 오랜만에 해도 되겠죠? 네, 전직 헤라 직원으로서 헤라가 블러셔를 막 그렇게 미는 제품은 아니지만 항상 잘해왔어요. 헤라 블러셔는 언제나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직원일 때 이거 나왔으면은 진짜 온 고객님들한테 이거 내가 다 팔았을 것 같아. 이 헤라 발레틱 이달의 영업 우수사원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 꼭 써보세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음영 메이크업을 해도 핑크 블러셔인데 전혀 뜨지 않고 이렇게 참 잘 어울리죠. 고급지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음영 메이크업 할 때든 뭐 약간 베이지빛 도는 메이크업, 뭐 뮤트 메이크업 할 것 없이 다 잘 어울리는 템이니까 그냥 사셔라. 그리고 이 블러셔 얘기할 때 같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게, 이 하이라이터 광 뭘까 하고 조금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죄송하고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 하이라이터 정보 바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에스쁘아의 시쉘입니다. 시쉘. 제가 이 하이라이터를 나 진짜 기본템으로 딱 하나만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 에스쁘아의 시쉘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막 하이라이터에 입문한다, 아니면 나 좀 데일리로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완전 그 코덕 언니들이 추천하는 찐 까마귀 그런 하이라이터들 있죠. 그런 것들 쓰면은 사실 그 데일리로 쓰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워낙에 이렇게 좀 입자가 뿅 하고 보이는 그런 하이라이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잘못 쓰면 데일리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진짜 하이라이터 입문자부터 저처럼 진짜 하이라이터 처돌이들까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물론 취향이 완전 진한 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만 제외하고, 저는 하이라이터를 진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해외 가서도 하이라이터 겁나 사고 막 써보고, 뭐 중국 하이라이터, 미국 하이라이터 진짜 다 갖다 써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제 취향을 알게 됐는데, 저는 또 하이라이터가 너무 빡한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요런 느낌을 좋아해. 이런 느낌의 하이라이터를 좋아하는데, 이런 하이라이터들 중에서 또 컬러가 너무 하얗거나 너무 노랗지 않고 딱 중간, 우리가 말하는 딱 그 샴페인 베이지 컬러의 정석 같은 컬러가 바로 이 에스쁘아 시쉘입니다. 자, 오늘 메이크업 할 때 제가 찍어본 건데 코끝에 이렇게 진주 빡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기절이야. 너무 예뻐. 심지어 저 툴도 안 썼습니다. 이거 그냥 손가락으로 바르시면 되는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냥 쓱 발라주면은 예쁘게 올라오고, 콧대에도 살짝, 그리고 광대 부분에 착 발라주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맞냐고요. 그냥 발라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죠? 정말 이거는 툴이 막 엄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손가락에 사사사사삭 묻혀가지고 그냥 톡톡톡톡톡 바르면 너무 예쁘게 발려가지고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얼굴 발색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뭔가 빡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살짝 이런 투명광 느낌도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 살이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치는 느낌도 있어서 내 베이스가 여기 있고 그 위에 인위적으로 하이라이터가 그냥 새로운 겹이 확 생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같이 좀 어우러져요. 이거 지금 블러셔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하이라이터를 한 건데 하이라이터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이 블러셔 광이랑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그래서 좀 고급진 느낌 좋아하시면서 나 하이라이터 그냥 뭐 데일리로 쓰든 뭐 조금 더 꾸민 날에 쓰든 다 쓸 수 있는 휘뚤마뚤 하이라이터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하이라이터 3대장이 있거든요. 진짜 이 국산 브랜드 중에서 3대장이 글린트, 그리고 에스쁘아 시쉘, 그리고 이 티르트리의 로즈골드 솔라 이렇게 3개 딱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데일리 기본템에 적합한 거는 이거. 자, 그리고 기본템 마지막은 그냥 만능템이죠, 여러분. 만능. 요건 사실 제가 추천한 지 너무 몇 년 동안 추천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하고 끝낼게요. 바닐라코의 요 투명 파우더. 뭐 제 추천뿐만 아니라 너무 그냥 국민템이어가지고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투명 파우더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바닐라코. 이거 몇 년 전 이야기긴 한데 아주 몇 년 전에는 파우더는 로드샵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워낙에 뭐 메포 파우더나 뭐 헤라 파우더 그렇고 좋은 파우더들이 백화점에 좀 넘사로 좋은 파우더들이 있었다 보니까 로드샵 파우더들은 그런 뭔가 아주 고운 입자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이 파우더 쓰고 나서 생각 바뀌었잖아요. 진짜 이 바닐라코 파우더는 입자가 남달라. 이렇게 베이스 바르고 나서 조금 광이 올라오면 안 예쁜 그런 미운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팔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나비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눈썹 광이라든지 이런 거 톡톡톡 눌러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싹 잡아주고요. 이 파우더는 완전 꽉 잡아주는 파우더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니즈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파우더가 너무 꽉 잡는 것보다는 적당히 그 속에 촉촉함을 남겨주길 원하는 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파우더예요. 사실 저는 이제 좀 컬러 파우더 쪽으로 넘어가면은 톤 보정 파우더는 웨이크메이크도 좋아하고 다른 좋아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이런 투명 파우더 있죠. 투명 루스 파우더에서는 바닐라코가 완전 1티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너무 유명한 제품이고 다들 많이 사용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 진짜 하나 사두면은 뭐 얼굴 미용광 죽이는 것부터 뭐 사실 저는 이 머리 안 감았을 때 이 앞머리 여기 이쪽 용으로도 되게 잘 쓰고 다양하게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기본 음영 섀도우들부터 기본 기초, 뭐 블러셔, 툴 뭐 싹 다 알려드렸는데 진짜 얘네는 갖추고 있으면 휘뚤마뚤 여기저기 다 쓰기 좋은 제품들이니까 한번 꼭 도전해보셔도 실패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엄선해가지고 갖고 온 제품들이니까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